원룸 건물에는 방이 4개 있었고 제 방은 지원 누나 방 바로 옆이라 덕분에 누나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누나는 밝고 친절한 성격에 얼굴도 예쁘고 친근해 보였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학교 때문에 원룸에서 생활했는데 지원 누나는 교대에 다니는 신입생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건물 사람들마저도 농담 삼아 저희를 연인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밥은 누나가 해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저는 그저 누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러 같이 가곤 했습니다. 불은 가까이 있으면 탈 수 있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가까워질수록 저도 모르게 누나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장난치며 우연히 닿는 손길이나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저를 껴안는 누나의 모습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게다가 누나의 남자친구도 한몫했습니다. 누나 말로는 2년째 사귀고 있지만 그 남자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서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만날 때마다 누나는 어딘가 슬퍼 보였고 어떤 날은 방에 들어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내려왔고 두 사람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살짝 창문을 통해 내다봤어요. 둘이 키스하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누나가 남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누나를 때려서 누나가 넘어졌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방에서 뛰쳐나가 그 남자를 발로 찼습니다. 주먹도 몇 번 휘둘렀고 남자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소란스러워지자 이웃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누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고 남자는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누나를 방으로 데려다 주자마자 누나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반 시간 넘게 울었고 저는 옆에서 앉아 있었지만 가을이라 모기가 많아서 두 다리가 간질간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누나를 침대에 눕히고 다리를 긁으며 누나가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려고 불을 끄려 했는데 누나가 모기한테 물려 죽으라는 거야? 저기 침대 끝에 모기장이 있어 라며 웃었습니다. 누나가 불쌍해 보였고 결국 모기장을 설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설치가 끝난 뒤 누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 누워서 같이 있어줘.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순순히 누워버렸습니다. 누나와 마주보며 누나는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까 왜 그렇게 용감하게 나섰어? 너 다칠 수도 있었잖아. 그 사람이 누나를 때리잖아요. 너 창문으로 훔쳐봤구나? 뻔하죠. 불 꺼져 있는 거 보고 창문으로 봤어요. 그 남자 왜 때렸는지 알아? 둘이 데이트하는데 그 사람이 스킨십을 너무 심하게 하려 해서 누나가 거절했는데 집 앞까지 따라오더니 누나를 힘으로 누르려고 했어요. 둘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며 대학교에 올라와서 사귀기 시작한 사이였지만 누나는 더 이상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늘 신체적인 것을 요구했고 누나는 그걸 지키고 싶었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간신히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다투기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상처가 많아. 누나는 제 손을 가슴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놀랐지만 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평온함 속에서 저는 누나에게 조심스럽게 이마에 입맞춤을 했고 이어 누나의 입술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어둠이 감싸주듯 두 사람의 입맞춤은 더 깊어졌고 저는 누나를 눕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움직였고 누나는 가볍게 손을 막았습니다. 이 정도만 하자. 나도 여기가 아파. 그리곤 다시 제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어루만지며 아픈가요? 라고 묻자 누나는 대답 대신 저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 밤 서서히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첫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냥 일단 즐겁게 살자. 걱정은 나중에 하고. 지원 누나가 제 팔을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누나를 꼭 껴안고
가을밤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려 작은 담요를 덮었습니다. 누나는 알람을 맞추고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산을 오르다가 떨어져 큰 바위에 깔리는 꿈을 꿨습니다. 온몸을 움직여 벗어나려 했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삐삐삐삐.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고 보니 제 위에 47kg짜리 바위처럼 누나가 얹혀 있었습니다. 머리는 가슴 위에, 다리는 제 허리에 얹혀있던 누나를 조심스럽게 옮기며 팔이 저린 걸 풀려고 하시키고 틀려고 했어요. 누나, 이러다가 제 팔 부러지겠어요. 제가 웃으며 속삭이자 누나는 조금만 더 안겨 있어줘 라며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감정이 고조되었고 저는 누나를 눕히며 온전히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도 저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었고 손을 살며시 누나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같이 할래요, 누나?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천천히, 나도 처음이라. 누나는 부끄러운 듯 속삭였고 저도 역시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봐왔던 것들을 이제야 현실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행히 누나도 저처럼 서툴렀기에 저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첫 경험을 나눴고 모든 게 끝난 뒤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둘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깊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베개가 머리를 세게 치며 깨웠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고 잠에서 덜 깬 채로 비몽사몽한 제 모습을 보며 누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문득 여기가 누나의 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대로 누워 자려는데 누나가 저를 간지럽히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거기서 자지 말고 빨리 자기 방으로 가요.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냥 여기서 좀 더 잘게요. 그러면 자기 방에서 자요. 지금 11시예요. 사람들 다 돌아올 시간이에요. 헉, 오늘 수업 완전 까먹었네. 왜 안 깨웠어요? 깨웠거든요. 근데 코 골면서 잘 자던데 무슨 수업이야. 그냥 잘하던 것만 잘하라니까. 누나가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나쁜 거요? 이게 무슨 나쁜 거라고? 저는 다시 누나를 침대에 눕히고 장난을 쳤습니다. 아침에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결국 제 방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문을 살짝 열고 누나가 저를 보내주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저는 남에게는 말 못하지만 원래 소유욕이 강한 편이라 그때부터 머릿속에 누나는 내 거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오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내보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지원 누나는 요리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물론 엄마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누나가 요리한 음식은 늘 고급스럽고 맛있었어요. 어느 날 누나의 방에서 식사를 하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마침 같은 반 친구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어디 아파서 결석한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친구는 아파서라는 말을 일부러 길게 느리며 말했고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끔 등하교할 때 같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친구였고 가끔은 제게 호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막 일어났어. 괜찮아? 이제 좀 나았어? 친구가 계속 걱정하며 묻는 바람에 얼른 누나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누나는 이미 음식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이던 시절이라 저희는 늘 검소하게 먹었고 그날 메뉴로는 콩나물과 소고기 볶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고기를 보며 입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와, 누나 오늘 소고기네. 어떻게 된 거야? 일하는데 힘이 많이 들잖아. 몸보신 좀 해야지. 몸보신해서 뭐 할 건데요? 나중에 알아요. 일단 밥부터 먹어요. 누나가 저를 위해 챙겨준 밥을 열심히 먹고 배가 든든해졌습니다. 확실히 체력을 쓰고 나니 밥을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누나가 설거지를 할 동안 저는 누나의 침대에 눕기로 했습니다. 누나의 방은 언제나 깨끗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제 방과는 완전 달랐죠. 저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누나의 향기를 느끼며 누나를 조용히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제가 말하자 누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 속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누나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오후에 수업 있으니까. 누나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저는 할 수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누나는 제 아내가 되었고 저희는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마치 연애 초반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의 시간도 이제 끝나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